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건설재료 시험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목재의 함수율 측정에 관한 문제로 건량법에서 전건 중량을 구하기 위한 건조 온도와 시간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중 건량법에서 전건 중량을 구하기 위한 건조 온도와 시간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103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24시간입니다. 목재의 함수율을 측정하는 건량법은 시료를 완전히 건조시켜 그 무게 변화로 함수율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전건 중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KSF2199 규정에 따라 103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의 건조로에서 24시간 동안 건조해야 합니다. 이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너무 낮으면 수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정확한 전건 중량을 얻을 수 없고 너무 높으면 목재 내부의 휘발성 성분이나 유기물질이 분해되어 무게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1번의 60도는 수분 증발이 충분하지 않으며 3번의 120도와 4번의 150도는 목재 손상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100도 부근의 온도에서 24시간 건조하는 것이 표준 시험법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에 관한 문제로 하중 가력 속도의 표준 기준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에서 하중을 가하는 속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분당 0.6메가파스칼입니다.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F 2519 규정에 따라 시험체에 일정한 속도로 하중을 가하여 파괴될 때까지의 최대 하중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하중 가력 속도는 분당 0.6메가파스칼을 표준으로 하며 이는 시험체가 약 1분 이내에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 정적 하중에 가까운 조건에서 시험하기 위한 속도입니다. 하중 속도가 너무 빠르면 충격 하중처럼 작용하여 강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고 너무 느리면 시험 시간이 길어져 효율이 떨어집니다. 1번의 분당 5메가파스칼, 2번의 분당 10메가파스칼, 4번의 분당 15메가파스칼은 모두 표준보다 빠른 속도로 정확한 강도를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금속 재료의 인장 시험에 관한 문제로 시험편 표점 거리를 구하는 표준 공식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금속 재료의 인장 시험에서 시험편의 표점 거리를 구하는 공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L0는 5.65 곱하기 루트 S0입니다. 금속 재료의 인장 시험에서 표점 거리는 시험편의 신장률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리로 KSB0801 규정에 따라 단면적의 제곱근에 5.65를 곱한 값으로 산정합니다. 이 공식은 단면적이 다른 시험편 사이에서도 신장률을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기하학적 닮음 조건에서 유도된 것입니다. 5.65라는 계수는 원형 단면일 경우 직경의 5배에 해당하며 이를 비례 시험편이라고 합니다. 이번의 11.3은 비례 단형 시험편 중 일부 국가에서 사용하는 값이며 3번과 4번의 계수는 표준 공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확한 표준 공식은 5.65 곱하기 루트 S0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건설재료 시험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모래치 환법에 관한 문제로 표준사의 입도 범위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모래치 환법에 사용되는 표준사의 입도 범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0.6mm부터 2.0mm입니다. 모래치 환법은 현장에서 흙의 단위 중량을 측정하기 위해 시험 구멍을 표준사로 채워 부피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표준사는 일정한 밀도로 자연스럽게 채워져야 정확한 부피 측정이 가능하므로 입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KSF 2311 규정에 따라 표준사의 입도 범위는 0.6mm부터 2.0mm로 정해져 있으며 이 범위는 모래의 유동성과 충진성이 가장 균일하게 나타나는 최적 입도입니다. 1번 0.15부터 0.3mm는 너무 가늘어 응집되기 쉽고 3번 2.0부터 4.75mm와 4번 4.75부터 9.5mm는 너무 굵어 좁은 구멍에 채우기 어렵습니다. 표준사는 깨끗하고 건조된 상태로 입도가 균등해야 하며 사용 전에 일정한 다짐 밀도를 보정하여 사용합니다. 따라서 표준 입도 범위는
0.6mm부터 2.0mm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시멘트 종결 시간 시험에 관한 문제로 비카침의 침입 깊이 기준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시멘트의 종결 시간 측정 시 비카침이 시멘트 페이스트에 몇 밀리미터 이상 들어가지 않을 때를 기준으로 할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0.5mm입니다. 시멘트의 종결 시간은 시멘트가 거의 완전히 굳어 더 이상 변형되지 않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KSL 5103 규정에 따라 비카 시험기를 사용하며 표준침을 시멘트 페이스트 표면에 자유낙하시켜 침입 깊이를 측정합니다. 종결의 기준은 비카침이 시멘트 페이스트에 0.5mm 이상 들어가지 않는 시점이며, 이는 시멘트가 충분히 경화되어 외력에 거의 변형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침이 거의 박히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진 시점입니다. 2번 1.0mm, 3번 1.5mm, 4번 2.0mm는 너무 깊어 종결 기준이 아닙니다.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종결 시간은 10시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초결 시간 60분 이상과 함께 시멘트의 응결 특성을 평가하는 기본 기준입니다. 따라서 종결의 기준은 0.5mm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블레인 시험에 관한 문제로 시멘트층의 다짐 횟수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블레인 시험에서 시멘트층의 다짐은 몇 회 실시할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10회입니다. 블레인 공기 투과 장치를 이용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은 KSL 5106 규정에 따라 시멘트 신료를 다짐봉으로 일정 횟수 다져 일정한 다짐 상태를 만든 후 공기를 통과시켜 그 시간을 측정합니다. 표준 다짐 횟수는 10회로 정해져 있으며 이 횟수는 시료가 표준 공급률, 즉 보통 0.5 정도가 되도록 하는 표준 조건입니다. 다짐이 너무 적으면 시료가 헐거워 공기가 빨리 통과하고, 너무 많으면 너무 단단해져 통과 시간이 길어져 부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1번 5회는 다짐 부족, 3번 15회와 4번 20회는 과다짐으로 표준이 아닙니다. 일정한 다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분말도 측정의 정확성을 좌우하는 핵심이며, 블레인 시험은 시멘트 품질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시험입니다. 따라서 표준 다짐 횟수는 10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비중병 비중시험에 관한 문제로 물의 온도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비중병을 이용한 비중시험 시 물의 온도는 몇 도로 유지해야 할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15도입니다. 비중병, 즉 피크노미터를 이용한 비중시험은 흙이나 골재의 비중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으로 시료가 차지하는 부피를 물의 부피 변화로 산정합니다. 이때 물의 온도가 변하면 물의 밀도가 변하여 부피 측정 결과에 오차가 생기므로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KSF 2308 규정에 따라 표준 시험 온도는 15도이며, 이 온도는 비교적 안정된 실내 온도 조건에서 유지하기 쉽고 표준 비중표가 정비되어 있는 표준 온도입니다. 1번 10도는 너무 낮아 실내에서 유지하기 어렵고, 3번 20도와 4번 25도는 표준보다 높습니다. 시험 시 온도가 표준과 다른 경우는 온도 보정 계수를 적용하여 15도 기준 비중으로 환산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흙의 비중은 일반적으로 2.5부터 2.8 정도이며 흙의 종류와 광물 구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침입도 시험에 관한 문제로 침의 지름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침입도 시험에서 침의 지름은 얼마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1.0mm입니다. 아스팔트 침입도 시험은 KSM 2252 규정에 따라 시행되며 표준 침의 규격이 정밀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침의 지름은 1.0mm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시료에 일정한 응력을 가하여 표준화된 침입 깊이를 측정하기 위한 핵심 규격입니다. 1번 0.8mm, 3번 1.2mm, 4번 1.4mm는 모두 표준 규격이 아닙니다. 침의 길이는 약 50mm이며 침의 끝은 원뿔 형태로 가공되어 있어 시료 표면에서 균일한 침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침의 무게와 침을 부착한 봉의 총 무게는 50g 플러스 마이너스 0.05g이며 표준 시험에서 추가로 50g을 더해 총 100g의 하중을 가합니다. 25도,
100g 하중 5초의 표준 조건에서 침입한 깊이를 0.1mm 단위로 환산한 값이 침입도이며 이를 통해 아스팔트의 견고함을 평가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연화점 시험에 관한 문제로 사용하는 강구의 지름과 무게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연화점 시험에서 사용하는 강구의 지름과 무게는 얼마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지름 9.5mm, 무게 3.5g입니다. 아스팔트의 연화점 시험은 환구법, 즉 링앤볼 방법으로 수행하며 표준 강구의 규격이 정밀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KS M2250 규정에 따라 강구의 지름은 9.5mm, 무게는 3.5g이며 강철로 만든 매끄러운 구입니다. 이 규격은 시료에 일정한 하중을 가하여 표준화된 연화점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밀 기준입니다. 1번, 지름 8.5mm, 무게 3.0g은 너무 작고 3번, 지름 9.5mm, 무게 4.0g은 무게가 다르며 4번, 지름 10.5mm, 무게 4.5g은 모두 표준 규격이 아닙니다. 시험 절차는 황동링에 아스팔트 시료를 채우고 그 위에 강구를 올린 후 수조에서 분당 5도의 속도로 가열하면서 강구가 시료를 뚫고 25.4mm 떨어지는 순간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이 온도가 연화점이며 아스팔트의 내열성 평가의 핵심입니다.